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준비 작전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자 자, 국민의힘 오늘 증거를 제시하라면서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 최고위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 본인이 갖고 있다는 그 확실한 근거를 빨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면 민주당이 합수고대하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김민석 최고위원님 스스로 공언한 대로 확실한 증거를 내놓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군을 능멸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정혁 최고위원이 발끈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 그런데 계엄령이란 말이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과거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계엄이라는 게?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잠깐만 21세기에 예. 검찰 독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계엄사법권도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수틀리면 할 수 있다. 추미애 전 대표도 당시에 촛불 집회 때 계엄 얘기를 했고 실제 계엄이 검토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당에서는 야 계엄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실제 계엄을 검토 안 하고 있어서 차라리 제가 욕을 먹으면은 저는 국민적으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계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예방주사 놓은 겁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군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자, 계엄령 주장은 민주당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생각부터 들어봐야 되겠군요. 네, 증거를 내놔야죠.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황적인 것도 없고 근거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국론을 계속해서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총선 전에는 계엄 관련돼서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펴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은 거대 1야당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여당보다 더한 야당이 되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는 계엄 관련돼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동의하면 계엄을 못합니다. 바로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반수 넘고도 남는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엄 계속 얘기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 분열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거를 어떤 걸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저희가 문건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끝까지 부인했고 계엄이라는 게 워낙 예외적 상황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저희들조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던 것이 박근혜 정부였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지율이 계속 지금 집권 중반기에도 이 정도 지지율인 경우 역대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급한 상황 인정합니다만은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은 충분한 이런 추단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느닷없이 교체되지를 않나. 안보실장이 국방부 출신입니다. 외교의 영역은 사라지고 모두 군사적 인 목적으로만 일사불란하게 조정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8.15 광복절에
느닷없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국가 세력 8.15 같으면 매국노라는 말이 등장해야 마땅한 때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사도공산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식민 지배를 결국은 합법화하는 논리에 동의를 한 그와 같은 방식의 강제성 삭제에 동의해준 윤석열 정부입니다. 스스로의 그런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과한 수사를 썼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빌드업되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저 동의하는 바고요. 조금 전에 김용민 전 최고위원의 얘기가 저는 공감이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우리가 무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헌법이 규정한 충분한 평안한 권리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 민주주의의 원칙이 법치가 적용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저희의 의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망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만약 진실이었다면 전 예방주사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들은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에는 대답을 못하는 인사국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의 발언 등 아무것도 다른 답은 찾아낼 수 네, 없는 제가 상황입니다. 문건 관련돼서 네.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절에 뭔가 문건이 드러났다라는 건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문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엄령 관련돼서 검토 문건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큰일인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큰일인 예.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검토 문건이었는데 그래서 당시 그런 검토까지 문재인 했다는 것 자체가 잘 문제인 들어보십시오.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한 번씩 문재인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시절에 합동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탈탈 털었습니다. 어떻게 털었냐? 104일간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9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말 그대로 그 준비 문건 마련한 것 이외에는 계엄 관련된 어떤 자료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 하나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을 기소했는데요. 결국 이 3명 다 전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정권이 적폐 심사하겠다고 나서서 100일 넘게, 200명 넘게, 90여 곳 압수수색하면서 털었는데 결국 그 정권에서도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하고 문제점 발견 못했던 게 이 문건의 진실입니다. 그때는 그나마 검토했던 문건이라도 나왔죠. 지금은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길게 하시면 무한하지 그만큼 않다고 저도 말씀하시니 시간을 네, 쓰게 될 이재정 것 같아요. 듣는 이재정님 제가 말씀하십시오. 무한해집니다. 네. 정말. 아유 진짜 저는 논점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는데 많이 드셨어요. 저도 여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니란 인식입니다. 문건 하나 겨우 나왔는데 검토했을 뿐인데 그런 거는 검토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정권과 이 권력이 위험한 생각이고 여당 의원으로서도 저는 심각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건을 허위 공문서로 만들어버리면 끝입니까?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난 거지요. 그리고 조현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일말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야당이 과반수 넘으니까 계엄령 해제할 수 있지 않느냐. 야당이 해제할 수 있는 계엄령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아니란 인식.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든지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적인 자유재량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권이 문제인 겁니다. 네. 절대 헌법과 법률은 권한을 주고 권리를 준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재량 행위라 할지라도 요건이 필요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헌법상의 나름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권과 집권 네. 세력입니다. 똑같은 말씀 탄핵권 그렇게 늘 말씀하시면 사용하고 저도 있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민주당에 네.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고요. 네,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고 더 이상 확전시키지 못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합동수사단이었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다시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네. 못 되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안을 꼭 해주셔야 개항했으면 제가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말씀드리는 안도합니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예. 상식적인 토론을 원하기 때문에 뭐 각자 할 말이 있겠지만 계속 핑퐁 가듯이 하면 우리 진행자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 아니, 뭐 조금만 두 번째, 세 번째 짝수로 이제 하고 마무리할 때는 네. 저도 할 말이 있지만 네, 마무리합니다. 제가 힘든 건 아닌데요. 자, 이 정화선 선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자,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군사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 국회에서 무효화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네. 자, 대명 천재.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을 아까 들어보니까요. 국지전에 이은 북풍 조성, 그 다음에 계엄령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지전이라는 게 결국은 무력을 사용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무력을 먼저 사용하면 사실 지금 전시작전권 없는 상태에서 미국하고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가 무력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뭐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반대로 뭐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오는 거를 우리가 타이밍 맞게 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평양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전에 안기부 북풍 사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국지전에 이은 북풍 조성과 그 다음에 계엄령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걸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 탄핵 사안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근거를 대셔야 돼요. 근거 없이 하는 얘기라면은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 지지층 내지는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뭐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떤 그 이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그닥 좋은 주장 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